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지금은 멀쩡하지만, 나중에 아프면 누가 날 돌봐줄까? 만약 혼자 살다가 쓰러지면 누가 발견해줄까? 간병인이 필요할 때 도대체 하루에 얼마가 드는 걸까? 이런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6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더 실감이 나죠. 친구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는다든가, 이웃 어르신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도 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막막해집니다.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간병 정말 돈 많이 듭니다. 요즘 병원에서 간병인을 하루만 써도 15만 원 넘는 경우가 많아요. 24시간 전담 간병이라도 붙이면 한 달에 400만 원을 훌쩍 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 간병인을 따로 써야 하거든요. 그럼 나라에서 뭐라도 도와주지 않느냐? 맞습니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나 나오는지를 몰라서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넘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요, 80세 생신을 앞두고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처음으로 간병인을 써보셨어요. 하루 14만 원씩 10일간 썼더니 140만 원. 퇴원하면서 병원비, 약값까지 합치니 총 200만 원이 훌쩍 넘더랍니다. 할머니는 속상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에서 도와준다던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았어. 나만 몰랐던 거야? 그게 현실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결국 다 자기 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이런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실제로 어떻게 받는지, 내가 해당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간병비 얼마나 드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국가가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돌봄 제도까지, 직접 신청하는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실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병은 언제나 갑자기 시작됩니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갑자기 의사가 보호자분, 간병인을 부르셔야겠어요. 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돌봄의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할머니 이야기, 혹시 남 얘기처럼 들리셨나요?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2세 조영순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게 되었는데 처음엔 병원비만 생각하셨대요. 건강보험도 있고 하니 큰 부담은 아닐 줄 알았죠. 그런데 병원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보호자분, 어르신은 거동이 어렵고 인지 기능도 떨어져서 전담 간병인을 두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시작된 간병인의 하루 비용은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보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따로 지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었어요. 조 할머니는 한숨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안쓰럽지만 매일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면 그게 또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이걸 얼마나 더 감당해야 하나 싶고요.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여요.
혼자 버티던 그 시절이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간병이 장기화되면 대부분의 가정이 버거워져요. 퇴직 후 노후를 준비해놨다고 해도 간병비가 몇 개월만 지속되면 예금, 적금, 퇴직금까지 다 녹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뭐냐고요? 우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낼 때 그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같이 빠져나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보험은 65세 이상이 되거나 치매나 중풍 같은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혼자 씻기 어렵다, 혼자 밥을 못 챙겨 먹는다, 길을 잃는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힘들다, 화장실을 혼자 못 간다. 이런 증상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국가에서 요양등급이라는 걸 줍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 그러니까 간병인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비용의 85%에서 100%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2025년 기준으로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월 약 13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중 본인 부담금은 단 15%인 약 19만 원 정도예요. 요양시설, 즉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도 비슷합니다.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시설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거나 등급받기 어렵다, 복잡해서 신청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어떻게 신청하느냐?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세요. 장기요양 신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담당 직원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전문조사관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해요.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어요. 등급이 나오면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결해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양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물론 처음엔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동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면 상담부터 신청까지 도와주는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한번 꼭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아직 안 아프니까 괜찮아. 이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등급 신청은 갑자기 아팠을 때 하면 너무 늦어요. 실제로 치매가 시작된 초기에 신청해야 등급을 잘 받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한 게 느껴진다면 의사 진단서와 함께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기요양 보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또 있어요. 바로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생기는 응급 상황입니다. 혹시 혼자 사는 어르신 지인이나 이웃분 중에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결국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갔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혼자 사는 7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감기 하나로도 며칠을 앓다가 아무도 모르게 위급한 상황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곤 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는 제도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혼자 사는 노인 혹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집안에 스마트한 감지장치와 응급알림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어르신이 말하지 않아도 집안의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즉시 119나 돌봄센터에 연락이 간다, 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경북 포항에 혼자 사는 77세 김호영 어르신은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다행히 집안에 설치된 활동감지 센서가 2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다는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담당 생활지원사에게 바로 연락이 간 거예요.
생활지원사는 즉시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원이 도착해 병원으로 옮기면서 김 어르신은 큰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의 진짜 힘입니다. 설치되는 장비는 어떤 게 있느냐? 보통 다음과 같은 장비들이 무료로 설치됩니다. 응급호출 버튼은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해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신고 연결이 되고, 활동감지 센서는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이상 감지하고, 화재 감지기는 연기나 온도 이상 발생 시 자동 경보가 울리고, 스마트 관제 시스템으로 담당자가 집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르신은 아무것도 조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대로 생활만 하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24시간 조용히 어르신을 지켜주는 거죠.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증 장애인과 단독 거주하는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령자,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독거 상태인 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지자체나 노인 맞춤 돌봄 수행기관에서 담당자가 방문하여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모든 비용은 국가 지원으로 무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급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작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시죠? 예를 들어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어르신, 집 청소나 약 챙기기가 어려운 분, 식사를 제때 못 하시는 분, 말벗 한 명 없이 하루를 보내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건 간단히 말하면 전담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어르신을 찾아가서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주 1회에서 3회 방문해서 말벗, 건강 체크, 위생 상태 확인해주고, 병원 동행,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울 경우 함께 이동해주고, 생활 지원으로 간단한 반찬, 생활용품 전달, 약 챙기기 도와주고, 위기 상황 대응, 이상 행동 감지 시 즉각 보고해줍니다.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 중엔 이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립감, 우울감, 생활 불편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조금이나마 나눠서 도와주는 방식인 거죠. 어떻게 신청하느냐?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거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은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도 가능해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 관련 증빙자료 정도입니다. 이런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이 서비스는 도움이 정말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계신 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 가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이웃, 자녀가 멀리 있어 연락이 드문 어르신, 이런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냥 계시지 말고 주민센터에 한 번만 들러보세요.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조영순 할머니는요, 뒤늦게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해서 3등급을 받았고, 지금은 하루 3시간씩 방문요양 선생님이 와서 남편 식사 챙기고 몸도 닦아드리고 말동무까지 해준다고 해요. 그 눈물은 고통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먼저 받아야지. 내가 저런 도움을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잠깐만 멈추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여러 제도와 서비스들은 그저 정보를 전달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지도이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 아프면 참아야지. 누구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고 더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부디 이런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잘 돌보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돌봄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이런 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 봉투에 날짜를 적어두는 일, 병원 진료 예약을 깜빡할까봐 손등에 써두는 일, 갑자기 어지러워졌을 때 핸드폰까지 갈 힘이 없어 눕기만 했던 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돌봄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야 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나약함이라고 착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건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생애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는다는 건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심입니다. 정보는 충분히 들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결심입니다. 나는 아직 아니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미리 준비하면 나중에 더 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영상에서 얻은 정보를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건강 상태를 점검해보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혼자 산다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신청해보고, 동네 주민센터에 한번 가서 돌봄 서비스 상담을 받아보는 것.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해보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자녀나 형제, 친구 중에 요즘 부모님 간병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걱정이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이 영상 한번 봐봐. 나도 이거 보고 많은 걸 알게 됐어.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삶에도 큰 방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그 손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잘 살아가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는 제도들이 있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따뜻한 위로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정리합니다. 간병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준비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도와주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를 알았다면 한 걸음만 실천해 보세요. 혼자 사는 삶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삶의 어느 한 조각이라도 따뜻하게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